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선전이 이어지면서 도내에서도 올림픽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 빙상 경기장은 동계올림픽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1년 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렸던 전주 빙상 경기장. 앳된 초등학생이 올림픽 출전 선수 못지않은 기량으로 훈련에 열중입니다. 전라북도 쇼트트랙 유망주인 김지원 양.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는데 평창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첫 금메달을 딴 쇼트트랙 임효준 선수와 같은 1500m가 주종목이어서 각오도 남다릅니다. 금메달을 따서 정말 기쁘고 임효준 선수처럼 열심히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선수가 될게요. 처음 스케이트를 탄 듯 뒤뚱거리며 연신 넘어지는 아이들. 연인들은 손을 맞잡은 채 얼음판을 누비며 연신 웃음꽃을 피웁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고 우리 아들하고 그 열기를 느껴보기 위해서 여기 빙상 경기장에 나왔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기분이 좋고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많이 땄으면 좋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되면서 요즘 부쩍 인기를 끌고 있는 장소가 바로 빙상장입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한때 출입을 제한했을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에 개최되고 있는데 그런 여파로 전주 빙상장을 찾는 인파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선전이 이어지면서 스케이트, 스키 등 동계 스포츠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등 도내 주요 현안들이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하고 있지만 합당과 신당 창당 등 정치 지형 변화에 국회 공전까지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입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2023 세계 잼버리가 개최될 새만금 관광레저 용지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국제협력 용지 매립은 이제 새로 설립될 새만금 개발공사에서 맡게 됩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 예정된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 법사위에 발이 묶이면서 예상치 못한 난항이 예고됐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2월 국회가 열리자마자 여야 신경전으로 법사위가 파행됐습니다. 공공주도 용지 매립 빨리 진행될 거고 그만큼 내부 개발 속도가 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차트법이 통과가 안 되면 그런 효과들이 반감될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탄소산업진흥원과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뒷받침해줄 탄소소재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국회 공전으로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제 겨우 첫 관문인 상임위 법안 소위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라북도는 3개 법안 모두 이번 2월 임시국회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지렛대 삼아 정치권을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전략인데 국회 파행에 국민의당 분당이 촉발시킨 정치 지형의 변화까지 변수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통합한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를 지기 위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경우 셈법이 훨씬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어떤 의원님들이 어디 소속이고 뭐 이걸 확실해져야 뛰기도 편하고. 3대 현안을 풀기 위한 전라북도의 정치적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설을 앞두고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등 민주평화당 지도부는 어제 전주를 찾아 남부시장 상인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오늘은 광주에서 최고위원과 국회의원 연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남원 임실 순창이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은 어제 국민의당 탈당을 선언하고 당분간 무소속으로 남아 자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6.13 지방선거 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등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예비후보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수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한국 GM 군산 공장에 신차가 투입될지 주목됩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 노조는 회사 측과 임금 인상과 신형 차종 생산 라인 가동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중국과 생산 라인이 겹치는 준중형 세단이 아닌 SUV나 전기차 투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산 공장은 GM의 쉐보레 브랜드가 2016년 유럽 시장에서 판매를 중단함에 따라 수출길이 막힌 데다 국내 판매 역시 부진해 가동률이 20% 이하로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도내 체불 임금이 4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11,241명으로 체불 금액이 437억 5,200만 원에 이릅니다.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생산 중단 등 악재가 많았던 군산 지역의 체불 임금은 1년 전보다 15% 늘어난 1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품권이 최대 10% 할인 판매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이달 14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할인율이 기존 5%에서 10%까지 확대되며 개인 구매 한도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기관 단체와 기업체에서 단체로 구매할 경우에는 3%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이 보도한 고창 군수 부인 갑질 논란 기사가 전북 민월련 주최 시민이 뽑은 1월의 좋은 기사에 선정됐습니다. 전북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해당 기사가 고창 군수 부인이 휘두른 불법적인 권력이 관행으로 통용되는 지자체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평가했으며 시민 응답자의 86% 지지로 좋은 기사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충북 소식입니다.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면서 소방차의 빠른 현장 접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교통신호를 바꿔 출동 시간을 줄이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충북은 과연 효과를 보고 있을까요? 충북 MBC 재희원 기자입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소방차 앞의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뀝니다. 여러 방향으로 오가는 차량들 탓에 빨리 달리기 어려운 교차로도 막힘없이 한 번에 통과합니다. 시내 주요 혼잡 구간인 8km 도로를 달리는데 10분도 채 안 걸립니다. 신호 제어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최소 5분 이상 시간을 단축한 겁니다. 현장 도착 시간을 1분 1초라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충북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긴급 차량 우선 교통신호 시스템 덕분입니다. 화재나 응급 환자 발생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곳 교통관리 상황실에서 출동 노선상 신호를 파란불로 바꿔 신속하게 현장 도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출동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청에 파견된 소방관이 직접 신호를 제어합니다. 교통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석교 6개월에서부터 내덕 7거리까지 신호등 20개의 신호 제어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208건에 이르는 출동에서 화재는 평균 3분 45초, 구급은 4분 9초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시간 단축은 물론 출동 중 사고 위험도 한결 줄었습니다. 시간 단축 효과와 더불어 출동 시 안전이 확보되는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올해부터 청주 시내 중심으로 운영되는 신호 제어 구간을 현재 5곳에서 1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재희원입니다. 임실군이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 조례안을 잇따라 마련했습니다.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유치 전에 남원시도 가세했습니다. 시군 소식 정태후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협의체 구성과 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3월 공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차별화된 도시경관 디자인을 위해 경관조례와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도 제정해 도시경관 개선과 디자인 품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쇠퇴한 도심을 아름답게 만들고 차별화된 도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남원시가 가야 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가야 관련 문화재가 발굴되는 가장 가까운 지역이 바로 운봉가야로 대표되는 남원시라며 연구소 설치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익산시와 전주시 등이 유치에 나섰고 문화재청은 올 9월쯤 설치 운영 지역을 선정할 전망입니다. 남원은 지리산과 함께 섬진강 권역을 끼고 있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영호남을 아우르는 문화재 연구 최적지입니다. 진안군이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을 위해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고 지킴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진안군은 지난해까지 총 138개 마을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61개 마을에 설치하고 지킴이를 한 명씩 배치합니다. 청결 지킴이는 진안군 환경파수꾼으로서 청결한 마을 쓰레기 관리와 규격봉투 사용, 분리배출 등 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가안전대진단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김제시는 주요 병원을 방문해 재난 발생 시 피난 유도와 직원 교육을 당부했고 전통시장에서는 안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군산에서 펼쳐진 금석배 전국 학생 축구대회가 어제 폐막했습니다. 대회 마지막 경기인 초등부 결승전은 경수 유소년 클럽이 1대0으로 이겨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금석배 축구대회는 올해 초중학교 163개 팀이 출전해 14일간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익산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국가사업에 선정됐다며 시민을 호도했다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청사 건립은 국비 지원이 본래 불가능하다며 LH가 투자해 청사를 짓고 공유지 개발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건축비가 1,000억 원이 넘는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라며 예상 사업비는 480억 원으로 추후 편의시설이나 주차장 등의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0년째 공사 중인 군산 서천 간 동백대교가 올 연말에나 개통될 전망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군산시 해망동과 충남 서천군 장항읍을 연결하는 동백대교 건설 공사가 9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올 연말 개통하면 군산 내항에서 장항까지 14km가 3km로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백대교는 2008년 착공했지만 보상 지연과 사업비 부족, 그리고 한전 지중선로 이설 문제 등이 겹쳐 10년째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도내 일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이 진행됩니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95개 일반고에 18억 원을 투자해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활성화와 학교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진로, 직업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또 고교 학생들에게 폭넓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해 다양한 강좌와 토론교육 등에 7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교동 아트미술관은 내일부터 경기전에 온 미술가 초대 기획전을 엽니다. 올해의 띠 동물인 개를 소재로 한 전시회가 내일까지 익산 솜리골 작은 미술관에 마련됩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군산에서 유일하게 전승된 4인교 가마를 복원해 오늘부터 전시합니다. 2차원의 작품에 증강현실 기술을 더한 체험 전시가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토끼를 통해 행복을 전하는 송지효 작가의 개인전이 도교육청 갤러리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고창 선운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오는 15일부터 4일간 개최합니다. 전북현대가 내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가시와 레이솔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홈 경기를 개최합니다. 전주시는 전주만의 인문 정신과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2회 꽃심 전주 전국 독후감 대회를 진행합니다.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한국화 교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25일까지 참가자를 접수받습니다. 전주 소비자정보센터는 여성 일거리 창출을 위한 패백 초급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2월 12일) 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구름 많고 추운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눈이 오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도, 진안 영하 3도 등 영하 3도에서 2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순천과 남원 등 8개 시군에는 배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2에서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